LA 한인타운 내 한 PC방에서 인종 혐오로 추정되는 한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폭행 당시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개학을 맞은 대학 캠퍼스가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습니다. 성범죄에 이어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평균 코로나 감염자 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정부의 강력한 백신 접종 강제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LA 총영사관이 내일 아침 9시부터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로 운영합니다. 조문소는 영사관 내 2층입니다. 한인 여고생이 내년 1월 1일에 열리는 로즈 퍼레이드 퀸에 선정됐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라카냐다 하이스쿨에 재학 중인 12학년 학생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네, 내일부터는 LA 총영사관에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가 설치 운영됩니다. 10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이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LA 한인타운 내 한 PC방에서 또다시 인종 혐오와 관련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20대의 흑인 남성이 한인 남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용의자는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후보와 8가 교차로 인근에 위치한 PC방. 체구가 건장한 흑인 남성이 일어나 나가는 도중 한인 남성의 머리를 가격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폭행 현장을 목격했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20대 한인 남성 박모 씨가 아시안 혐오 묻지마 폭행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제 생각에 반지를 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차고 있던 시계도 부러져 나갈 정도로 쳤으니까 좀 세게 때리긴 했어요. 묻지마 폭행을 당한 박모 씨는 용의자가 중국어 억양을 모방하는 말투로 자신에게 이름을 물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인들 톤이라고 해야 되나? 목소리가 저음인 친구였는데 그 얘기할 때는 되게 그렇게 막 할 때는 좀 하이톤이었던 것 같아요. 더구나 박 씨에게 악수를 청하며 손을 꽉 잡고 위협까지 했습니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폭행을 당할 당시 주위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와가지고 막 어디 괜찮냐 그런 거 하나도 없었고 그냥 진짜 아무 도움이 없어. 아무 도움이. 근데 왜 제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안 도와줬을까 하면서. 경찰은 묻지마 폭행 용의자는 건장한 체구의 20대 흑인 남성이라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아시안 혐오 묻지마 폭행 사건은 지난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발생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개학한 대학 캠퍼스가 요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성범죄에 이어서 폭행 사건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용 기자 보도하겠습니다. LA 지역 대학 캠퍼스에서 묻지마 폭행과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교내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UCLA 대학경찰국은 어제 저녁 6시쯤 대학 내 드레이크 스테디움 근처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피해자들에게 갑자기 다가가면서 곧 말싸움으로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용의자가 여성 피해자 한 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뒤 나머지 피해자 일행에게도 폭행을 가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흑인 또는 아시안으로 추정되는 짧은 검은 머리를 가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USC 대학 남학생 사교 동아리에서 성폭행 사건이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USC 대학은 시그마 누 사교 동아리에서 열린 파티에서 술에 마약이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을 이용한 성폭행이 발생했을 가능성에 대해 보고를 받고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는 겁니다. 사건 발생 이후 USC 대학 여학생들을 중심으로 아예 전체 남학생 사교 동아리를 폐쇄하라는 시위가 연일 잇따르고 있습니다. This isn't new. This isn't extraordinary. This has been happening and it's going to continue to happen until we abolish Greek life.
학교 측이 해당 사교 동아리를 즉각 운영 중단시켰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 감염 전파수에서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코로나 감염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평균 10명 이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한 번 이상 접종한 비율도 70%나 돼 전국 평균인 66%보다 훨씬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캘리포니아주의 강력한 백신 강제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사 모더나 CEO가 50세 이상 성인들은 매년 부스터샷을 맞아야 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 연방 방역 당국은 부스터샷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입니다. 제약회사 모더나사는 50살 이상의 연령층이 매년 모더나 백신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사는 오는 2023년부터 50살 이상의 연령층이 매년 부스터샷을 맞는 세상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의 예방 효능은 시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만큼 매년 추가 접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50살 이상의 연령층은 코로나 입원율과 사망자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기 때문에 부스트샷 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건국은 현재 모더나와 파이저만 65살 이상의 고령자에게 부스터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에 대한 코로나 백신 긴급 사용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전까지 6에서 11살 연령이 모더나 백신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는 6에서 11살에 대한 임상시험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성인 2명 중에 1명은 6개월 이내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는 응답자의 48% 정도가 해외로 여행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위축된 심리가 상당히 회복된 것으로 풀이됐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별세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례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국가장으로 5일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노태우 씨 장례 형식이 안건에 오른 국무회의. 김부겸 총리가 국가장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장례를 국가장으로 하여 국민들과 함께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의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2 사태와 5.18 민주화 운동 등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 선출 이후 북방 정책으로 공헌했고 추징금 납부 노력을 고려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내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노 씨가 현저한 공훈, 국민추앙이라는 국가장 대상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 통합을 고려해 정무적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다만 국립묘지 안장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가장은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진행되는데 김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 운영과 연결식,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이승만, 윤보선 전 대통령 장례만 가족장으로 치러졌고 다른 전직 대통령들은 국장, 국민장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러다 2011년 두 장례 형식이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2015년 서거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가장으로 처음 치러졌습니다. 5.18 관련 단체들은 노 씨가 직접 사과한 적이 없다며 이번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우리를 한 번도 만나도 안 했어요. 대통령이 이전에 개인이라고요. 정부에서 돈을 다 댄다고요. 선례를 남기면 전두환이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광주광역시도 정부 결정은 존중하지만 국가장 기간 동안 진행하는 조기 개항과 분향소 설치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하영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에는 조문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습니다. 5.18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던 박남선 씨도 조문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네, 오전 10시부터 공식적인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영국으로 출장을 나갔던 아들 노재현 변호사는 오늘 오전 급하게 귀국해 먼저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던 장녀 노소영 씨와 빈소를 지켰습니다. 유족 측은 먼저 노 씨가 생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을 전했는데요. 본인의 과오에 대해 깊은 용서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5.18 희생자에 대한 가슴 아픈 부분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본인의 책임 또 본인의 과오가 있었다면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또 역사의 나쁜 면은 본인이 다 짊어지고 가시겠다. 장녀 노소영 씨와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 상황실장을 맡았다가 모진 고문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박남선 씨도 방문했습니다. 광주 학살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전두환을 비롯한 어떤 사람도 책임이나 사죄의 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그런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박 씨는 아버지 대신 광주를 방문해 사죄했던 노재현 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빈소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유족 측은 노 씨의 북방 정책과 통일에 대한 의지를 담아 파주 통일동산 부근에 장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노 씨에 대한 발의는 오는 30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SBS 정반석입니다. 여야 정치인들의 조문도 이어졌습니다. 전두환 씨와는 다르다라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계속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오늘 유럽 순방을 떠나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오후 노태우 씨 빈소에 조화를 보냈습니다. 5.18 강제 진압과 12.12 군사 쿠데타 등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 정책 추진,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며 애도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문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했습니다. 적지 않은 과도 있고 또 공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이 안 다르겠습니까?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조문했는데 역시 공과 과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결코 그 빛의 크기가 그 그늘을 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다한 점을 저는 평가합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노 씨와 달리 전두환 씨에게는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전 씨와는 거리를 두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 일가와는 다르게 추징금을 납부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했고 중도층과 호남 민심에 호소하려는 대선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오후 강원 지역 순회 토론회를 마친 뒤 일제히 빈소를 찾았습니다. 조문을 마친 윤석열 후보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과에 대한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고 홍준표 후보도 고인의 과에 대해선 말하지 않겠다면서 노 씨가 북방 정책으로 대북 정책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노 씨의 주택 200만 호 공급 정책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LA 총영사관도 내일 아침 9시부터는 고 노태우 전 대통령 분향소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총영사관은 국가장으로 결정된 방침에 따라 금요일 오후 5시까지 분향소를 계속 운영할 예정입니다. 조문소는 LA 총영사관 건물 2층에 마련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오늘 출국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딴 만남을 가질 예정입니다. 콜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길에 오릅니다.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즉 G20 정상회의,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첫 일정은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으로 지난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 만남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방북 의지를 보여온 만큼 이번 만남에서 논의의 진전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번 순방에선 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어떤 방식으로든 만날 걸로 예상됩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함께
G20 정상회의와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 참석합니다. 두 정상이 만나면 문 대통령이 지난달 UN 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등 남북,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헝가리 등 4개국 정상과의 회담 등 일정을 소화한 뒤 다음 달 5일 귀국합니다. SBS 권란입니다. 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 FDA 자문위원회는 의무화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접종량이 성인의 3분의 1인 만큼 부작용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종원 특파원이 뉴욕에서 전하겠습니다. 어린이 백신 접종과 관련한 FDA 외부 자문위원들의 투표 결과는 압도적 찬성이었습니다. Out of 18 voting members, 17 voted yes and we had 1 abstain.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FDA에 5세에서 11세 어린이들에 대한 파이자 백신 접종을 긴급 승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FDA의 긴급 승인 이후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비슷한 절차를 거쳐 긴급 사용 승인이 나면 다음 달 초부터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게 됩니다. 파이자 백신은 어린이에게도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을 하게 되는데 다만 투약량이 성인의 3분의 1에 불과해 부작용이 성인보다는 많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대량 접종을 시작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하는 만큼 자문위원들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엔 반대했습니다. To be clear, today's discussion is going to be about the scientific data that are presented. And it's not about vaccine mandates. 백신 접종을 완료한 18세 이상 성인의 비율도 여전히 7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코로나에 걸려도 중증으로 갈 확률이 적은 어린 자녀에게 선뜻 백신을 맞히겠다고 나설 부모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방역당국은 아직 12세 미만 어린이 접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이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중국은 최대한 행사를 간소하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라는 방침도 정했습니다. 김지승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베이징입니다. 베이징 창핑구의 아파트 단지. 방역요원들이 출입을 막고 연신 소독약을 뿌립니다. 입구에는 주민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음식과 생필품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봉쇄된 것은 지난 22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직후부터인데 안에 있는 주민은 2만 3천 명에 달합니다. 봉쇄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는 상황. 주변 상가도 일제히 문을 닫았습니다. 베이징에선 지난 19일 70일 만에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8일 사이 20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13개 성에서 환자가 속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악의 상황 중 하나란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수성의 성도인 란저우 씨는 상주 인구 400만 명 모두를 대상으로 봉쇄식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올림픽을 최대한 간소하게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을 위해 불필요한 활동과 인원을 가능한 줄이겠다는 겁니다. 不遵守这个防疫手册规定的可能会面临着警告、临时或永久取消参赛资格或者逐出比赛。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은 이제 100일 남았습니다. 올림픽의 정상적 개최와 방역 사이에서 중국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한인 여고생이 로저 프레이드 퀸으로 선정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년에 개최되는 로즈 퍼레이드의 로즈 퀸에 한인이 선정됐습니다. 로즈 퍼레이드 주최 측은 한인 나디아 정양을 내년 1월 1일 로즈 퍼레이드에 나서는 제103대 로즈 퀸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나디아 양은 라카냐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LA타임즈 학생 기자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UC 등 주요 대학들에서 한국학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LA 사무소는 K-팝과 K-드라마 등 한국 대중문화 인기에 힘입어 한국학 강좌 수요가 크게 늘었으며
UC 버클리와 얼바인, 산타바바라 등 대학에서도 한국학 교수를 신규 임용하거나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살상 무기로 중무장하고 거리를 활보하던 20대 한인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빅터밸리 셰리프국은 지난 24일 저녁 7시 35분쯤 애플밸리 지역 오덴 드라이브에서 김모 씨가 중무장을 하고 한 여성 운전자의 차량 검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체포했고 자택에서 총기 16정과 흑색 화약, 프라이머, 탄약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가 공립학교 내 금속 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경관 파견 활동을 강화하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에만 장전된 총기 3정 등 5정의 총기가 공립학교에서 적발됐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속 탐지기 설치를 확대하고 경관들을 파견해 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호놀룰루시가 해변공원에서 상업행위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노스쇼어 선셋포인트에서 카이아카 포인트 사이의 해변공원에서 영화 촬영 등 일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핑 교실 등 모든 상업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골프 대회는 잊어라. 2주 최고 골프 여제를 가린다. SBS 나노웰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코요테 힐스에서 펼쳐지는 지상 최고의 골프 대결. 우승 상금 5,000불. SBS 나노웰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SBS 나노웰 이온 칼맥 레이디스 챔피언십. 라라 SBS.com, LALA SBS.com에서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나노웰 이온 칼맥과 함께합니다. 네, 민생 행보를 시작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원팀 구성을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강창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집권 여당 대선 후보로서 현장 행보의 시작점을 전통시장으로 잡았습니다. 시장 상인들과 사진도 찍고 전통시장 상품권도 쓰고 야권의 대장동 공세를 의식한 듯 떡집에 들러선 이런 농담도 던집니다. 이건 쑥떡이죠? 네, 쑥떡. 쑥떡거나. 역시 저보고 쑥떡거리는 사람이 많긴 합니다. 이 후보는 소상공인들과 만난 자리에선 코로나 손실보상금 하한선이 10만 원으로 너무 낮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증액을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하한이 지금 10만 원인데 아마 10만 원 주면 화날 거예요. 좀 증액해서 손실보상 받고 화나게 하지 말자 최소한. 네,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이 후보는 오후엔 민주당사에서 당직자들과 만났고 추미애 전 경선 후보를 명예선거대책위원장으로 위촉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운동장 넓겠습니다. 선대위 구성도 그렇고 사실 이제는 작은 고개를 같이 넘었는데 이제 더 큰 고개를 더 큰 힘들이고 정말 더 협력적으로 잘 넘어야죠. 하지만 원팀 선대위 출범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낙연 캠프 핵심이던 홍영표, 박광원 의원에게 선대위 요직을 제안했지만 본인들이 고사했고 이재명 저격수를 자임했던 서른 의원이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확정하기 사흘 전인 다음 달 2일 선대위 출범식을 열 계획입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네, 국민의힘의 윤석열, 홍준표 대선 주자들 이번에는 책임당원 투표를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백운 기자입니다. 대선 후보 선출의 50%가 반영되는 여론조사의 문구 갈등을 가상 대결을 전제로 한 경쟁력 조사로 봉합한 국민의힘. 이번엔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책임당원 투표로 전선이 옮겨졌습니다. 홍준표 캠프가 문자 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당원 대상 ARS 투표에 본인 인증 절차를 둬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겁니다. 윤석열 캠프는 노년층 투표율을 낮추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ARS 투표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의 투표를 어렵게 하고 각각 20, 30대와 60세 이상 지지에 자신감을 보이는 두 캠프 간 신경전인데 당 선관위 관계자는 본인 인증은 전례가 없다며 그런 절차를 따로 두진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홍준표 캠프는 나아가 대리투표 방지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라고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철저하게 이 부정투표, 대리투표를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윤 후보가 경선에서 홍준표 저격수로 활약했던 하태경 의원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 가운데 강원 TV 토론회에선 캠프 인사에 대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가까이 같이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 홍 후보님을 등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홍 후보님은 다 배신자라고 그러죠. 그럼 왜 홍 후보님 주변에 이렇게 배신자가 많으며 저는 계파를 만들지도 않고 계파에 속해 본 일도 없습니다.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모병제, 고교 학점제 같은 정책 현안 질문에 집중하며 차별화를 시도했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순수한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 발사 당시에 생생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지구의 모습도 잡혔습니다. 서동균 기자입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누리호 본체에 연결돼 있던 케이블이 분리됩니다. 지난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입니다. 300톤까지 들 수 있는 엄청난 힘에 주변 진동이 카메라까지 생생히 전달됩니다. 비행운을 만들며 순조롭게 비행하던 누리호. 발사 2분이 지난 뒤 중계 카메라에 번쩍이는 불빛이 포착됩니다. 지금 무언가 화염이 번쩍하는 장면이 보였는데요. 당시엔 멀리서 정확히 보이지 않아 어떤 상황인지 몰랐지만 누리호 설치 카메라 영상을 살펴보니 로켓 1단부가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발사 3분 50초쯤 뒤 번쩍이는 모습과 함께 모형 위성을 보호하고 있던 페어링도 분리됩니다. 카메라엔 분리된 페어링 한쪽만 잡혔지만 항우 의원은 두 쪽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4분 30초 뒤 이번엔 로켓 2단부가 분리되며 저 멀리 보이는 푸른 지구를 향해 사라져갑니다. 영상에는 누리호가 모형 위성을 우주 공간에 분리시키는 모습까지 담겼는데 마지막 순간 3단 엔진이 46초 정도 빨리 꺼지면서 목표 속도에 도달하지 못했고 결국 위성은 재궤도에 오르는데 실패했습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추력이 부족해서 엔진을 조기 종료한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연료를 집어넣는 이런 것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항우 의원은 이번 영상과 비행 데이터 등을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보내 궤도 진입에 실패한 원인 분석에 착수했습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네, 아파트 계약이 체결된 10건 중에 4건은 월세 계약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매매와 전세가 어려워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국역입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8월부터 이달까지 지난 3개월 동안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은 모두 3만 4천여 건. 이 가운데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이 13,000건을 넘어 40%에 달합니다. 월세도 좀 많이 늘었죠. 전세 대출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월세 쪽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전세를 월세로 바꾸려는 임대인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집니다. 지금은 올라잖아요, 전세가. 목돈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을 이제 월세로 전환을 하는 거죠. 월세가 낀 임대차 계약은 2018년 이후 3년 연속 늘었는데 특히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된 뒤 급증했습니다. 전세값이 크게 올라서 세입자들은 목돈 마련이 여의치가 않고 집주인들은 저금리에 월세를 선호하다 보니까 반전세 형태의 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여기에 전세 대출 받기도 까다로워져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하는 임차인도 늘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가 전세 대출을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고 DSR에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5대 시중은행의 전세 대출은 오늘부터 더 빡빡해졌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잔금일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고 1주택 보유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 창구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는 등 심사가 더 까다로워진 겁니다. 전세 대출의 총량 규제 제외까지 올해 말로 끝나면 대출 절벽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신디 정이라는 여성 검사입니다. 예일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콜롬비아 로스쿨에서 공부했습니다. 연방 법무부 인권국 소속 검사로서도 일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신디 정 검사를 연방 검사장에 지명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서부 연방검찰청 검사장입니다. 상원 인준을 받으면 한인 여성 최초의 연방 검사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에 또 하나의 박차가 더해졌습니다. 이병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